안녕하세요. 도미미TV의 미미입니다. 미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면역체계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장 청소랑 그 다음에 유산균 이야기랑 유산균 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 하나로 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아마 한 2부에서 3부 정도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 장 속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유산균부터 해서 또 나쁜 유해균도 있고 곰팡이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좋은 유익균의 세력이 강하면 나쁜 유익균은 활동을 못 하죠. 근데 없진 않아요. 항상 잠재적으로 몸속에는 그런 나쁜 유해균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개를 치게 되는, 서로 약간 유해균과 유익균들이 밀당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병원 가면 어디 아프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요즘 여자분들 생리주기 조절 목적으로 피임약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재장기 복용하시거나, 위산 과다로 인해서 제산제 겔포스 같은 거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또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이런 유해균 증가 및 칸디다균 감염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나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 유해균뿐만 아니라 이제 유익균까지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내 세균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항생제는 일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곰팡이균,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을 죽이지는 못해요. 이거는 박테리아라고 하기는 그렇고 곰팡이 진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로는 진균이 제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진균제를 드실 수도 있지만은 진균제 자체도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계속 약을 드시면 그 내성이 생기고 또 증식하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박테리아 유익균, 유해균이 다 죽게 되면 이제 칸디다가 엄청나게 이제 증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장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칸디다가 장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내 점막을 손상시키거나 하게 되면 혈류를 통해서 이제 몸속에 퍼지게 돼요. 이게 질로 가게 되면 여자분들 곰팡이성 질염 많이 걸리시잖아요. 칸디다 질염 같은 거. 질염 생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가면 아구창, 눈으로 가면 뇌안구염, 관절로 가면 골관절염 등등 엄청나게 이제 몸속 구석구석에 칸디다균이 퍼지게 되면 각종 질병들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칸디다를 박멸하지 않는 이상은 유산균을 아무리 드셔도 사실 효과를 조금 보시기가 어려워요. 유산균 엄청 균주수 높은 거 드셔도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유산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몸속에. 그래서 장을 일단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칸디다를 그래서 박멸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미생물들이나 곰팡이 진균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그룹처럼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바이오필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숨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시거나 진균제를 드셔도 이 바이오필름을 이 약들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먹을 때만 증상이 좋아졌다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그 약들에 대한 내성이 또 생기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막을 없애주신 다음에, 그리고 칸디다를 죽일 수 있는 진균제를
복용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바이오 필름을 먼저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뭐 아이허브나 뭐 쿠팡 이런 데다가 칸디다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칸디다 서포트, 뭐 칸디다이제 뭐 이런 거 같은 칸디다를 관리해주는 그 효소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칸디다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 바이오 필름 제거를 해주는 효소 제품군인데, 보통 이 성분은 뭐가 들어있냐면 셀룰라제, 프로테아제, 글루코아밀라제, 헤미셀룰라제, 아밀라제, 세라펩타제, 브로멜라인 등등 이런 효소들이 막 복합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이거 나중에 제가 더보기란에 추천 제품들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효소 제품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필름 분해에 도움을 주는 단일 효소 제품인데, 뭐 나토에서 발견된 나토키나제, 그리고 뭐 누에에서 발견된 세라펩타제, 그리고 지렁이에서 발견된 룸브로키나제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드셔도 되고, 아까 앞서 전에 말씀드렸던 효소 제품군들을 드셔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바이오필름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성분들이 뭐 N-아세틸시스테인 같은 락 성분이 이제 몸속의 점액질을 분해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60% 이상의 바이오필름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락토페린이라고 바이오필름에서 철분을 빼앗아서 이제 구조물을 해체시켜 주는 거죠.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거는 중금속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 바이오필름 내에 이제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그런 금속성 있는 미네랄 제품들을 빼앗아서 이제 필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드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필름이 분해가 되면서 칸디다균이 이제 바깥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진균제나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성분들이 칸디다를 죽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프릴산. 카프릴 애시드라고 그 코코넛 오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 코코넛 오일 많이 먹잖아요. MCT 오일인가? 중세지방산 오일? 아무튼 거기 카프릴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릴산이 천연 항진균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운대실렌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마자유에서 추출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항진균제로 효과가 강력하다고 해요. 카프릴산보다 한 6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먹고 효과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장이 안 좋다거나 질염이 올 것 같은 느낌? 뭐 분비물이 좀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이걸로 이제 약간 일주일 정도 집중 복용을 해요. 그러면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버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베르베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천연 항생제로서 되게 엄청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대사 개선, 당뇨 및 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각종 염증 질환 개선 및 항생제 역할로 장내 유해균 제거에도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버버린은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균제잖아요. 진균제가 내성이 잘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한 제품을 쭉 오래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2-3주 간격으로 바꿔서 이제 돌아가면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이제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좋은 것들이 뭐 오레가노 오일, 그 다음에 자몽씨 추출물, 그 다음에 파우다르코라고도 부르네요. 포다르코라는 거랑 계피오일, 올리브잎 추출물 이런 것들이 천연 항생제 같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인으로 카프릴산이나 온데실렌산 혹은 뭐 버버린 같은 걸 드셔주시면서 추가로 같이 요것들도 복용해 주시면 좀 더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허브나 약초 및 생약 성분들은 약간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좀 도움이 되는 뭐 실리마린 같은 밀크시슬 제품들을 복용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장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명현 현상. 저 발음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혀가 짧아가지고. 명현 현상 같은 이제 다이 오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칸디다들이 죽으면서 한 70가지 이상의 독소를 이제 막 뿜으면서 죽는데요. 근데 이 독소들이 이제 장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몸속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뭐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증상, 혹은 뭐 피로감이 엄청 든다든지, 그리고 또 뭐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속 독소가 바깥으로 이제 막 터지는 거죠. 얼굴 같은 데로.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그런 명현 현상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장에서도 막 엄청 부글부글 하면서 막 방구도 진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이어트 증상이 올 때 영양 성분들 보충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그런 해독 기능이 있는 성분들을 드셔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리마린, 그다음에 뭐 에파리포산 같은 거랑, 그다음에 비타민 C 하고 뭐 글루타치온 생성에 도움을 주는 뭐 낙이나 뭐 MSM 같은 것들 드셔서 항산화 위주 제품들을 조금 추가로 드셔주셔가지고 이제 독성 물질들을 빠르게 조금 제거를 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 다이어트 증상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이제 유산균을 만약에 복용을 하셨을 때 뭐 이제 그 균들이, 유산균들이 장 속에 잘 생착을 할 수 있겠죠. 장이 깨끗하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장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유산균을 어떤 유산균을 드시면 되는지, 좋은 유산균을 고르시는 방법과 그다음 꼭 필요한 균주들, 그리고 유산균을 잘 증식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먹이,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영상이 저번 거보다 그렇게 길지 않네요. 아무튼 제가 일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잘 안 나서 일주일에 한 2개는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또 올게요.